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간에 드디어 우리 급등 타이밍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2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힘든 시장에서 급등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구나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더 치열히 열심히 종목들, 업종들 분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가장 적합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폐기물 리사이클링 쪽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섹터다.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까지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구독자 2만 분 이벤트 100%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는 총정리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 전지 2주식이 대장주가 됩니다. 폭락장에 그냥 사 모으세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LG화학 소재 사업을 현재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양극재 캐파를 3배에서 4배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LG화학이 현재 지금 첨단 소재 쪽을 육성을 하고는 있었지만 배터리 3사 쪽, 그러니까 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LG에너지 솔루션 쪽에다가 양극재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 양극재를 내재화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 글로벌 완성차 1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전동화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평가가 다수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만 연구 개발을 집중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결국에는 40조 투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리튬이온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투자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동화를 드라이브를 걸겠다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배터리 업계가 양극재를 내재화하는 것의 총력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일몰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배터리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제 자국의 배터리를 탑재를 한 전기차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해당 보조금이 올해 50% 이상 삭감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은 해외 업체들의 중국으로서의 전기차 시장의 본격 진출 시기다라고도 놓고 볼 수가 있겠고, 해당 내용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양극재 내재화가 탑픽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겠다. 지금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지금 이제 분할 상장이 되었죠. 이 이후에 LG화학이 소재 사업 쪽을 확장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지금 이제 6만 톤에 달하는 양극재 공장,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죠. 5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양극재를 6만 톤을 생산을 하는 지금 현재 공장을 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미에다가도 양극재 공장을 짓기 위해서 물색 중입니다. 작년 지금 LG화학 쪽의 양극재 캐파가 8만 톤 정도예요. 지금 3년에서 4년 내에 26만 톤까지 캐파를 대폭적으로 상향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의 완성차 전기차 비중이 토요타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0.18%, 일본 자동차를 전부 다 합한다라고 했을 때 0.6%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이 굉장히 제조업 쪽에서 강국, 특히나 이 완성차 쪽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전기차로 국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모지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가 지금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는 9천 대밖에 못하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기차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늦다라는 평가고요. 지금 현재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혈투에
참전을 안 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은 너네들끼리 부딪히고 향후 4 년에서 5년 정도 안에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할게. 전기차는 2차 전지는 너네들끼리 나눠 먹어. 이런 식으로 지금 집중을 하는 전략들을 고수가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지난달에 지금 이제 미국 쪽과 일본에다가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7조 원을 단기적으로 1년, 2년 정도 동안에 7조 원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1-2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7조 원 투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20조에서 30조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0 기가와트시를 생산 규모로서 확보 계획이다. 이게 지금 현재 현행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파보다도 더 큰 내용입니다. 뭐 물론 2030년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파가 뭐 지금 더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지만 이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 뭔지는 알고 계시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파나소닉, 일본의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과 합작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미 지금 배터리 기술을 내재화를 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 개발 당시부터 해 가지고 '자원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이미 지금 토요타가 조금 늦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자원 확보 같은 경우는 토요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를 연간 350만 대 판매 전략을 발표를 할 때 이미 필요한 원료 같은 경우는 다 계약이 했다. 그래서 지금 원료 부족에서는 토요타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사장이 발표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놓고 보면은 토요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전동화가 늦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대비를 해서 한 1-2년 정도가 늦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전지 쪽에서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원자재 쪽 내재화가 일단 토요타는 전부 다 거의 지금 1997년 이때부터 20년 동안 배터리 소재들이 내재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곤란해요.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독일 쪽이 그러하겠죠. 이 유럽 완성차 업계가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연합 쪽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 이미 지금 가솔린 말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퇴출이 됐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내연기관, 가솔린까지 전부 다 판매를 금지시켜 버리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 "이거 잘못된 결정이다. 내연기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기술력을 주도를 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전동화 시기를 망설이게 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에게 전기차 이 기술력 주도를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미 지금 전기차 선도 업체들 대비를 해서 관련 기술력이 약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공급망 같은 경우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일본처럼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서 강력한 그런 이제 공급망을 확보를 해 놓지를 못한 업체들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공급망 같은 경우도 약점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시대에도 기존의 슈퍼카가 뭐 지금 이제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아니면 뭐 에스턴 마틴 이런 기존의 슈퍼카 브랜드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뭐 페라리 같은 이런 모델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페라리도 지금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데 얘가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전기차에서는 배기음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페라리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막 이 엄청나게 멋진 그런 배기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녹음을 따 가지고 배기음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가 지금 슈퍼카 업체들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연기관처럼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 큰 위기를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 배터리 공장에다가 26조를 투자를 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들어가죠. 폭스바겐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이 파워트레인과 그리고 2차 전지들을 내재화를 하는 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배터리 공장에다가 26조를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240기가와트씩 캐파 확보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제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가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 파우치 말고 원통형 말고 각형 전지를 통합 배터리로서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독일에만 6곳, 미국에다가 2개의 배터리 기가 팩토리를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다만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유럽 쪽이 이제 이 에너지 대란이 펼쳐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이 된 석탄까지 다시 떼어야 될 정도로 지금 에너지 대란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환경 기술의 정책 동력이 완전히 약화가 되었고, 전기차로서의 전동화에 대한 정책 이런 뭐 강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업계 전반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컸거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판매량이 20%가 급감을 했어요. 지금 현재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스웨덴 쪽에 노스볼트 쪽에다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내재화에 힘을 썼는데, 작년에 이제 12월부터 스웨덴 기가팩토리 쪽에서 배터리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2170 배터리 개발까지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2025년 이후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원통형 배터리 탑재가 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도 역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보조금 일몰 정책이 드디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이미 주행거리 250km 미만 소형 전기차들, 양산형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전면 폐지가 됐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올해 50% 이상으로 축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일몰 정책을 나타나 주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해외 시장 쪽으로, 보조금이 있는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해외,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지금 중국 쪽에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를 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폐지가 됐으니, 독일,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브랜드가 중국 시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 LFP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가 해외 시장으로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LFP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인가? 일단은 지금 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 비아디 쪽, 얘가 지금 현대차의 동급 모델로 볼 수 있는 이 코나 EV보다 $10,000 이상 싼 가격으로 호주 쪽에 지금 출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이 비아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10,000 이상 현대 코나보다 싸게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은, 비아디 입장에서도 돈 벌 생각으로 이거를 출시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점유율 확보로서 현지의 AS 센터라고 하던가 인프라 구축에 몇 년 동안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중국 업체들이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전기차 대전에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개방이 되게 되면서 중국 업체들 역시 보조금을 찾아서 떠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기차 보급의 전쟁에 제2막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향후 5년 동안에 국내 배터리 3사,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이미 중국의 CATL과 비아디를 합친 2차 전지 총량을 제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1위로서 지금 진행이 되었고,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현재 점유율 같은 경우는 CATL 쪽에 상당히 많이 많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CATL이 지금 현재 할 것을 지금 이미 추월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주잔고는 아직 납품이 안 들어갔는데 미래에 납품 들어갈
그럴 내용들을 이제 수주 잔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 정부 보조금 폐지 예정, 얘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해외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진출이 굉장히 본격화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폭스바겐 쪽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폭스바겐과 노스볼트,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쪽에도 배터리를 많이 납품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 현대차 그룹 쪽이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지금 이제 겨냥하기 위해서 굉장히 싼 적자를 내면서까지 판매를 하려는 전기차를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다가만 지금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개방에 좀 이 한 해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CATL 같은 경우는 놓고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 전기차 2차 전지 캐파 1위라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만 생산이 집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굉장히 싼 인건비들과 땅과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는데, 이 CATL이 중국 말고도 해외 공장을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 수익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지,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CATL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판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가격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배터리 3사와 경쟁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CATL 올해 생산 캐파 65GWh, 그러면서 향후 3-4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92GWh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한 160 정도 지금 이제 확보가 되겠죠. 근데 이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캐파 115GWh,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25년까지 285GWh가 지금 캐파 확보가 되면서 미래 2차 전지 경쟁 같은 경우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 CATL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격차 같은 경우도 이미 현재 중국 외에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LFP 배터리, 중국 쪽 배터리 업체들이 집중을 했었던 LFP 배터리는 중국 말고는 새로 나오는 지금 이제 그런 모델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이 LFP 전기차 보급화에 들어갈 수 있는 양산형 배터리를 바로 이 하이망간 배터리, 얘가 지금 핵심 열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에는 당연히 NCX, NCM, NCA 이런 뭐 3만개 쪽으로 들어가되, 경차, 소형차 이런 작은 전기차에다 양산형 엔트리 모델들에게다가는 바로 이 하이망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이망간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시제품이 완료가 됐어요. 이후에 지금 이제 올해 이후부터 해가지고 양산 시도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도 양산형 전기차 이 도입을 위해서 하이망간 배터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핵심 광물이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2차 전지 내에 10%에서 20%가 지금 이제 코발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미 지금 코발트가 줄어든 코발트 3%짜리 함량 양극재가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코발트 풀이, 그러니까 코발트가 0%가 되는 양극재가 개발이 올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이망간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굉장히 값싼 배터리 LFP보다 지금 현재 원가에 있어서 더 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망간은 니켈보다 생산량이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2차 전지 공급난이 해결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IRA 법안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배터리 재료 구성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3원가의 배터리에서 특히나 코발트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는 재련을 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코발트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재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발트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행한 10%에서 20% 되는 코발트를 엄청나게 낮춰버리고, 그러면서 이 자리를
뭐다? 망간을 치워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 같은 경우는 저코발트 배터리, 일단 코발트를 한 3% 정도 낮춰보자 하는 이제 코발트 배터리 쪽으로 개발이 들어갈 것이고요. 추후에 코발트가 0%가 되는 이 코발트 프리 배터리, 하이망간 배터리 이런 쪽으로 개발이 대세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이시게 되면서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1분기부터 내년까지 출시가 되는 일부 주요 현재 지금 전기차 모델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양극재를 보이시는 것처럼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된 글로벌 전기차 모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을 벗어나서 이 LFP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현재 이미 CATL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2025년까지 2-3년 정도 동안의 캐파 증설을 놓고 본다라고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못 이기고 이미 수주 잔고도 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은 LFP 배터리의 채택이 극적으로 낮아지면서 지금 현재 이제 프리미엄 모델들의 3원계, NCA, NCM 이런 배터리들 탑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줄어드는 LFP 배터리의 이런 비중을 뭐가 채우게 된다? 망간이 채우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망간이 뭐냐?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능, 출력을 담당을 하는 게 이 니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켈이 폭주하지 않도록 안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안정화를 담당을 하는 게 코발트와 망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역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10%에서 20% 수준의 망간을 70%에서 80%까지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높여버리면 되면서 망간이 코발트를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니켈 함량 같은 경우도 딱 낮추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은 80%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오히려 에너지 밀도가 망간을 넣게 되면은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된다.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망간 비중을 높인 망간 리치 배터리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진행이 됐고요. 이미 양산형 저가 모델 일부 부분에 하이망간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5,000달러짜리 엔트리 전기차를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델에다가 하이망간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코발트 프리 하이망간 배터리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테슬라 쪽의 주요 고객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해당 배터리를 양산 계획이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배터리 절반이 판매 차량의 배터리 절반에 LFP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특히나 올라갔는데 최근에 8월 지나게 되면서 여름 지나면서 유럽의 에너지 대란 그리고 중국의 폭염, 가뭄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리튬 생산이 완전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1년 대비를 해서 4배 그래서 뭐 올해 초에 형성을 했었던 사상 최고가 가격을 이번에 여름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LFP가 지금 현재 가격 경쟁력이 급감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굳이 성능도 안 좋은데 무거운데 이거를 쓸 이유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3사의 하이망간 양산형 배터리를 양산형 전기차의 엔트리 모델들에게다가 탑재를 하기 위한 이 하이망간 배터리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하이망간 배터리 개발 중이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코발트 0%, 3% 코발트 배터리 이런 것들 지금 개발 진행 중이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망간 리치 배터리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연구 개발까지 진행을 하면서 신규 소재를 적용을 하는 것, 양산형 배터리를 만드는 것들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LFP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의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세계로 지금 나와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3 사들이 지금 이제 장악하고 있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으로 지금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이 LFP 배터리, 중국의 LFP 배터리를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 3사 쪽에서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 하이만간 배터리 개발로 중저가 라인을 LFP 배터리 쪽, 중국 쪽을 뺏어 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쪽이 지금 이제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망간 양극재로 볼 수 있는 이 5회로 양극재를 하이망간으로 LFP를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5회로 하이망간 양극재 개발을 발표를 했고요. 2026년 이전에 출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는 원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고려 안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하이니켈, 하이망간으로 이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으로 가겠죠. 하이망간 같은 경우는 양산형으로 가겠죠. 그래서 프리미엄과 양산형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나 2차 전지 소재의 내재화에 있어서 선두입니다. 선두. 작년부터 해가지고 엔트리 이 전기차용 고망간 양극재 개발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발트 풀이 3원계인데 코발트가 빼게 되면서 이게 뭐 알루미늄을 넣는다라고 하던가 추가적인 첨가제를 넣는 이 NMX 양극재 개발을 발표를 했고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통해서 망간을 추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술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양극재 원천 기술 확보의 총력이고요. 지금까지 리튬 추출 기술력으로서 폐배터리 사업 쪽으로만 각광을 받았었는데 양극재 본래의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는 데 지금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지금 코발트 프리 양극재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이망간 양극재 개발까지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망간 양극재 그리고 하이망간 양극재 같은 경우는 LFP 대비해서 수명과 성능 얘네들이 지금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그냥 리튬 추출 기술로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극재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양극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망간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업체가 지금 태경산업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태경산업이 생산을 하고 있는 페로망간이나 실리콘망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쓰이는 황산망간 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땅한 망간 관련주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페로망간이나 실리콘망간 이후에 망간 쪽의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2차 전지 망간 사업 확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페로망간 글로벌 점유율 1위 부각을 받으면서 2차 전지 망간 관련주로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중국 정부 지원 하에 중국 업체들이 지금 망간 연합을 결성을 했어요. 망간 공급을 통제를 하는데 해당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가격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간 2차 전지 소재가 될 수 있는 망간 탈중국에 대해서 태경산업 기업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2차 전지 업계의 이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 업체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의 대세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산형 엔트리급 모델들을 위해서 중국 쪽의 LFP 배터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력, 하이망간 쪽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해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의 전기차 외에는 전기차 쪽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을 거의 다 탑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주는 중국 세계 전기차 1위 시장인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열리는 시장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구독자 2만 분 다시 한번 돌파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준비를 한 리사이클링 총정리 자료집 어디서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거 가입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휴대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번호 요즘 이제 주식 광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여러분들도 이제 귀찮으실 것 같은데 번호도 안 쓰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어플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시면.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구독자 2만 명 돌파, 리사이클링 총정리 총자료집 여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이제 파일 올려드렸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총정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장전의 증권 투데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해드렸었던 가온칩스, 텔레칩스, 코아시아, 칩셋미디어 오늘 장 시작하고 20% 상한가까지 다 급등을 했죠. 매일매일 장전에 급등할 수 있는 유력한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증권 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도 확인하시고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쭉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9월 하락장이 진행이 되는데 나쁘지 않게 더 많은 수익들을 이제 더 챙겨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어플이다. 여기서 이제 자료집들,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황, 실전 매매 브리핑들 전부 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 준비를 해서 매일매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